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 내린 비가 부슬부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출근길에 작은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늘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1도로 출발해 한낮에 14도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기온도 더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토요일에는 17도, 일요일에는 2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시면서 주말 나들이 즐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기후주간을 맞아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가 원주에서 열립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주시가 관내 수출 기업들을 위한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4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이달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의 지수는 4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46.2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지수의 하락 원인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풀이되는데요. 또 다주택자 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도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영월군이 영월읍 서부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주차타워를 조성합니다. 위치는 현재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140억 원을 투입해 1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 서부시장의 주차 공간은 80여 대 정도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보호 필요 어린이 발굴을 위한 집중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마쳤거나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 현황입니다. 특히 개학 이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의 상태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발견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해마다 돌아오는 기후주간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다양한 미션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소정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요. 먼저 이 지구의 날이 어떤 취지로 제정된 날인지 또 기후주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4월 22일은 전 세계가 우리의 유일한 집인 지구를 다시 생각하는 날,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미 상원 의원이 환경 문제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창했고 1970년 4월 22일 첫 행사에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192개국 10억 명 이상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환경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유엔이 지정한 환경의 날과 달리 지구의 날은 순수하게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있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끄는 다양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구의 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한 주 내내 일상 속 기후행동을 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구를 걱정하고 기후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날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해마다 기후주간이 돌아오면 뜻깊은 행사가 열리곤 하죠. 올해도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매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행사가 바로 지구야 사랑해입니다. 네. 지역 안팎의 여러 기관 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드는 시민 참여형 기후 행사인데요. 올해는 오는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행구 수변공원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원주시 지원 아래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총괄하며 26개 기관과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강원지방기상청, 한국에너지공단, 아름다운 가게 등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함께하는 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4월 18일이면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난해에는 봄날에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 행사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행사도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행사의 주제는 메리 그린스마스였습니다. 네. 봄의 크리스마스라니 언뜻 어색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예. 기후변화로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담아낸 기회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사장에 오셔서 봄날의 산타와 사진도 찍으시고 기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라는 반응 보내주셨고 크리스마스가 설레는 만남과 선물의 날이듯 지구와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였습니다. 네, 행사 명부터 시민들에게 딱 각인이 잘 될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메리 그린스마스요. 네. 그렇다면 올해 행사는 또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기대가 되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주제는 우리 지구 정상 영업 중입니다.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지만 우리가 함께 지키면 지구는 여전히 정상 영업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의미가 좋네요. 예. 매년 엄청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컨셉트는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이 지구사랑운동본부에 신입 요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 각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를 방문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특수요원에 도전하게 되는 스토리 구조로 행사가 펼쳐집니다. 늘 고민하는 거지만 환경행사는 딱딱하고 무겁다라는 선입견을 깨고 좀 재미있고 몰입감 있는 방식으로 기후 실천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를 지키는 특수 요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의미도 깊지만 무엇보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임무를 수행하면 될까요? 네, 현사장에 오시면 우선 업무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네. 철저히 회사 컨셉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를 준비했는데요. 이 업무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면 특수요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저희가 5개 팀으로 부서를 구성해 두었고요. 각 부서에서 수행한 미션 확인 도장을 받으셔야 하고 그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지 약속도 작성하셔야 업무 보고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업무 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최종 결제 라인으로 또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총 3단계 미션이 주어집니다. 1단계는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지켜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1.5도 맞추기, 버튼 맞추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2단계에서는 각 부스에서 체험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퀴즈를 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맞추기가 진행되고 이 3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특수요원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 물론 특수요원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또 요원을 주시면 더 궁금해지는데 5개 부서 미션 확인 도장부터 또 3단계 미션까지 이게 참 도장 깨기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관리까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구야 사랑해가 또 저탄소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특징인데 이게 또 참여자들이 미리 지참하면 좋을 준비물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구의 사랑하는 행사 자체가 저탄소 실천의 장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포장지 최소화, 전기 사용 저감,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원칙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도 이 운영 원칙을 아주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시민들도 함께 실천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가실 때 버스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면 특별한 선물 받으실 수 있고요. 다회용기나 폐전선, 재활용 컵 등 가지고 오시면 맛있는 간식이나 씨앗 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행에서 친환경 실천 행동을 했다라는 인증사진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또 현장에 나와서 체험하신 사진을 SNS에 올려서 기후실천을 알리는 것도 훌륭한 참여 방법입니다. 편한 복장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오셔서 지구를 지키는 특수요원 인증사진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보상까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이 밖에도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다 설명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크게 5개 부서로 운영이 됩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재사용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순환팀은 에코백 업사이클이라던가 밀랍랩 만들기 등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회가치팀은 지구를 동부는 공유 냉장고, 빈곤 해결을 위한 원주시민 아이디어벽 만들기 등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미래교육팀은 금연으로 지구 지키기, 청소년 미디어 중독 예방 등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요. 내일을 지키는 기후재난, 자전거로 전환에너지 체험하기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보호팀에서는 생태계의 이용과 보존이 조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도시재생 씨앗상점, 환경을 위한 활동가, 명태는 기후가 레시피 등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 행사에서도 에코 골든벨과 지구사랑 운동회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와 구경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하루가 되실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행사들만으로도 이미 풍성하지만 또 시민들이 기후주간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가장 상징적인 실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국 소등 행사입니다. 매년 지구의 날 저녁 8시 전국 각지의 건물과 가정에서 동시에 10분간 불을 끄는 행사인데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이 소등 행사로 온실가스 약 53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부 청사, 공공기관, 기업 건물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와 지역 상징물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잠깐의 소등이지만 탄소 중립을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4월 22일 저녁 8시 잠시 조명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10분간의 소등 행사까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참 기후위기가 점점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요즘인데요. 끝으로 기후주간을 맞아서 시민들과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원주의 2020년대 평균 기온은 2000년대에 비해서 약 1.3도 올랐습니다. 열대야는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요. 폭염일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원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에 앞서서 우리 지구 아직 정상 영업 중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지구는 여전히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204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는 행정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지구를 지키는 특수요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4월 18일 토요일 행구 수변공원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구를 지킨다고 하면 언뜻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 보호는 시작되곤 하죠. 이번 기후주간 지구야 사랑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장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부장님, 준비된 행사 안전하게 잘 정상 영업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소정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을 무대로 하는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서 원주시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동 전쟁 여파의 피해를 겪는 분야가 많을 텐데 원주의 수출 기업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선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동 정세 불안 여파가 농업이나 기름값처럼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 시장을 개척해온 관내 수출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 기업들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동 지역의 수출액이 약 6% 정도인데요. 의료기기부터 수출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 비중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원주시가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지를 직접 다녀오고 또 공을 들였던 시장이라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이동이 불안해지면서 물류 운송이 지연되고 또 운임 상승과 전쟁 할증료까지 붙으면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요. 대금 회수 지연이나 계약 취소 같은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을 들인 시장인 만큼 기업들의 걱정도 깊은데요. 원주시가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 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박병주 기업지원팀장에게 들어보시죠. 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주의 수출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류와 관련된 피해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항로가 불안정해지면서 해상 운송 중단과 해양으로 물류 운송이 지연되고 급격한 물류비 운임 상승과 전쟁 할증료 추가 부담으로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도 큰 문제입니다. 중동 현지 사정으로 물품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주문 취소, 발주 중단 등의 피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도 박람회 같은 것도 나가고 저희도 작년에는 중동 쪽으로 시장 개척단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상황이 됐죠. 원주시가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을 내놨을까요? 네, 먼저 기업들의 큰 걱정을 덜어줄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기업에 이 수출 기업들을 추가해서 2차 보전 지원 금리를 기존 3%에서 3.5%로 상향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승한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제 운송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지원 비율 30%에서 50%로 이 운송비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하고요. 앞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가 이어질 경우 환율 변동이나 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내 수출 기업들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수출 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박병주 기업지원 팀장에게 또 추가적인 계획 들어봤습니다.
원주시는 이제 중동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3월 20일부터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에 수출 기업을 추가하여 2차 보전 지원 금리를 3%에서 3.5%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 수출 바우처 사업 중 국제 운송에 따른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여 물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동 상황에 따른 대금 해소 지원, 환율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동 시장을 대체할 동남아나 미국 등 대체 시장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부터 물류과정 부담까지 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당장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도 마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기업들의 현재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진 않다고 하는데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시차원에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해결을 해주고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할 경우 긴밀하게 협력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지역의 기업들에서 나누고 싶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 차원의 이러한 지원 체계가 잘 더해져서 지역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원주 지역 미래 먹거리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고용노동부 AI 특화 공동 훈련센터 공모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236억 원을 투입해 AI 인프라 구축과 AI 솔루션 도입 실증, AI 전문 인력 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또 진흥원은 도내 최초로 산업용 공공 GPU 센터를 구축해 지역 기업에 고성능 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달부터 2027년 말까지 원주를 거점으로 구축된 AI 기반을 도 전역으로 확산, 도내 AI 산업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흥원이 정부 지원을 확보하면서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했다고요? 네, 진흥원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에도 선정돼 3년간 15억 원의 정부 지원을 확보하면서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제조 품질 분야에 특화된 현장형 교육과정도 운영해 연간 300명 이상의 지능형 제조 품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실무 중심의 AI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진흥원은 출범 20개월 만에 대규모 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면서 도내 AI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시작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혁신 허브 조성, 피지컬 AI 실증 구조 검증,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등 그동안 11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사업비만 총 1,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역점 과제로 진행 중인 강원 의료 웰리스 AX 허브 조성은 10억 원의 기획 비용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AI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동북권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동북권 안흥, 둔내, 청일, 강림을 대상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농촌 협약 대상 사업인 둔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안흥, 청일, 강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별로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읍면별 주민위원회 등 상시 의견 수렴 체계를 가동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지역 특색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횡성군 전역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행성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밑거름 삼아 동북권이 농촌 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월 소식 살펴보죠. 영월군이 오는 6월까지 강원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영월군이 강원에서 살아보기 귀농형 프로그램을 무롱도원면 요산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영월에 거주하며 주요 작물 재배 기술 습득과 영농 실습, 주민과의 교류 등 현장 중심의 정착 준비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영월군에서는 하반기 예밀포도마을에서 진행되는 귀촌형 프로그램 참가자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영월의 청정한 환경 속에서 농촌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길 바란다며 도시민들이 영월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지역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재해 예방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네요. 네, 평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918개 재해 예방 사업장을 평가했으며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조기 발주, 예산 신속 집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류 평가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평창군은 2023년과 24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재해 예방 분야에서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조기 발주, 예산 신속 집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